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요즘 이제 제 유튜브를 보면 그 댓글 달아주시는 것들을 쭉 보게 되는데 보면은 그 위생사 선생님들도 많이 그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치과 위생사를 위한 강의 뭐 이런 세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틈날 때 하나씩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저번에 한번 누가 댓글에 올려주셨는데 임플란트 보철을 할 때 세멘 타입 아니면 스크류 타입 혹은 SCRP 이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다 라고 누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 보철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세멘 타입과 스크류 타입 그리고 SCRP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가 있고, 임플란트 그냥 모식도로 그릴게요. 임플란트 픽스처가 있고 이 위에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씌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병원에서 시멘 타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시멘 타입을 쓰는 이유는 일단 편해요. 스크류 타입에 비해서. 왜냐면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싱글 크라운 하나를 시적하더라도 맞추는 순서가 컨택, 그 다음에 마진, 그 다음에 교합의 순서로 바이트를 보면서 크라운 시적을 하게 되잖아요. 자, 크라운 컨택을 조정해야 되는데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픽스처가 있으면 스크류 타입의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이 위에 크라운을 다시 나사로 고정을 하겠죠. 그러면 어버트먼트 위에 이제 스크류 타입의 크라운을 한번 끼고 스크류 조이고 컨택 확인하고 빡빡하면 나사를 다시 풀고 조정하고 다시 끼고 또 나사를 조이고 또 컨택 시실 넣어봐서 또 빡빡하면 다시 빼고 이런 과정들이 일단 컨택 조정하는 것부터 힘이 너무 빠져요. 스크류 타입은 크라운을 시적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답니다. 하지만 세멘 타입은 우리가 일반 크라운 시적하는 거와 같이 넣어서 시실 넣어보고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뻑뻑하면 빼서 조정하고 다시 넣어보고 스크류 타입은 시적 한번 하려면 스크류를 풀었다 조였다 해야 되지만 세멘 타입 같은 경우는 그냥 크라운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크라운을 시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멘 타입이 너무 편해요. 두 번째로는 세멘 타입 같은 경우는 패시브 핏을 얻기가 되게 용이해요. 패시브 핏이라는 건 그냥 크라운을 내가 구강 내에 최종 위치까지 안착시키기 위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힘을 주어서 넣어야 된다는 거는 억지로 어딘가 안 맞는데 내가 힘을 꽉 줘서 뭔가를 넣는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크라운을 시적할 때는 내가 그냥 손으로 까딱하고 넣었는데 최종 위치까지 딱 들어가게끔 만들기가 패시브 핏을 얻기가 세멘 타입이 스크류 타입보다 훨씬 용이해요. 예를 들면 두 개의 픽스처가 있어요. 그래서 6번과 7번에 임플란트를 심고 세멘 타입의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크라운을 두 개 묶은 거를 스플린트된 크라운을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를 낄 때 싹 넣었는데 어딘가 마진이 들뜨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세멘 타입 같은 경우는 마진을 조정을 해서 내면을 참 조정을 해서 뭐 오클루드나 이런 내면을 보기 위한 그 인디케이터 재료들이 있잖아요. 피체코도 좋고 저는 오클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클루드 같은 걸 이용해서 내면 닿는 부분 하이스팟을 조정을 해주면 몇 군데 조정하면 쏙 들어가요. 끝까지. 그리고 기공소 입장에서도 일단 주조해서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 스크류 타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스크류 타입을 진짜 패시브하게 맞춘다면 스크류 타입은 스크류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있고 픽스처가 있으면 크라운 두 개를 연결하는데 여기 나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사가. 그러면 스크류 타입은 저희가 이제 핏이 정확한지 세멘 타입 같은 경우는 마진을 긁어보면 되지만 스크류 타입은 안 맞아도 나사를 끝까지 조이면 어거지로라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건 정확한 패시브 핏이 아니잖아요. 스크류 타입의 보철에서 핏이 정확한지 패시브 핏이 얻어졌는지 확인을 하려면 두 개 혹은 세 개의 보철물이 있을 때 한쪽 끝에 스크류를 조여요. 이거를 저희가 편의상 원 스크류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쪽에 스크류를 조였을 때 반대쪽에서 들뜨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쪽을 조였는데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뜬다. 그럼 이 보철물은 패시브하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일단 기공소에서
모델에다가 원스크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보철을 주조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뭐 캐드캠이 발달해서 지르코니아로 한다고 해도 지르코니아에 여러분들이 스크류 타입으로 되어 있는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본 적은 없으실 거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멘 타입보다는 스크류 타입의 기공 난이도가 훨씬 올라가요. 정확하게 주조를 해서 보철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리고 모델에서 정확히 맞췄다고 하더라도 혹은 뭐 인상 뜨는 과정에서 모델과 구강내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기공소에서는 모델에 정확히 맞췄어요. 원스크류 테스트도 해서 모델에 정확히 맞춰서 치과에 납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치과에서는 원스크류 테스트를 했더니 안 맞아. 여기 기공소에서 모델에서는 분명히 하나를 조여도 여기가 들뜨지 않고 패시브하게 딱 맞는데 구강내에 예를 들어 꼈더니 한 나사를 조이니까 이렇게 들뜬다. 그럼 또 이제 원장님들 왜 이렇게 안 맞아, 기공소 왜 이래,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인상이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기공소에서 할 일은 주어진 모델에 정확하게 맞추면 그게 기공소가 할 일의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일은 치과에서 이제 담당해가지고 그 컨트롤 해야 되는데, 스크류 타입은 인상 자체도 구강내와 모델에 정확하게 동일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이게 100% 정확한 게 아니니까 모델에 정확히 맞아도 구강내에서 또 조정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스크류 타입을 조정하는 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다만 세멘 타입은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클루드나 피체커 등의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하이스팟을 체크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내면 조정을 하면 패시브하게 맞출 수가 있어서 세멘 타입이 그 핏에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세멘과 스크류에서 제가 이제 세멘의 장점 1. 편하다. 2. 패시브 핏을 얻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세멘 타입의 장점 마지막은 스크류 타입은 스크류 홀이 있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부분의 스크류의 홀은 대합치에 기능 규도가 떨어지는 곳에 존재합니다. 하악 같은 경우와 상악 모두 센트럴 포사 있는데, 중심구 있는데 스크류 홀이 생기잖아요. 이곳은 교합력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여기를 홀이 뚫려 있고 레진으로 막거나 이러면 시간 지나면서 레진이 다시 조금씩 밀려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그 유지 관리하는데 좀 귀찮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멘 타입은 스크류 홀이 없기 때문에 교합점을 형성하는데도 유리하다. 이제 이게 세멘 타입과 비교해서 스크류 타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냐? 일단 잉여 세멘, 잉여 접착제를 제거하는 게 어렵습니다. 잉여 접착제로 인해서 접착제가 남아있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접착제가 마치 치석처럼 작용을 해서 픽스처 주변의 뼈를 녹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잉여 접착제를 제거해야 된다는 가장 큰 그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필요할 때 우리가 임플란트 보철을 하고 필요할 때 컨택이 루즈해진다든지 뭐 크라운에 파절이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크라운을 필요할 때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스크류 타입은 접착제로 붙여놨을 때 한번 붙여놓으면 제거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거의 크라운을 쪼개든지 아니면 진짜 홀을 찾아서 구멍을 내야 되든지 할 텐데, 크라운을 제거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게 세멘 타입의 단점이에요. 그러면 스크류 타입의 장점은 뭐냐? 얘랑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불편해요. 시작할 때 패시브 핏을 얻기가 무척 힘들어요. 교합점이 스크류 홀이 있어서 교합점을 형성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아요. 다만 스크류 타입은 접착제가 없고 그 다음에 크라운 제거를 무척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세멘 타입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술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스크류 타입보다는 세멘 타입을 선호를 하겠죠. 근데 세멘 타입의 가장 큰 단점, 잉여 접착제와 크라운을 제거하기가 불편하다라는 단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온 게 SCRP입니다. SCRP는 스크류, 세멘, 리테인드, 프로세시스의 약자예요. 스크류와 접착제에 의해서 유지되는 보철물. 크라운을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에 붙이는데 스크류와 세멘을 같이 쓴다는 얘기인데, 임플란트 픽스처가 있고 세멘 타입 어버트먼트, 요즘 커스텀 많이 쓰니까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크라운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홀이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시멘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홀을 형성을 해요. 스크류 타입과 다른 점은 스크류 타입은 픽스처가 있고 스크류 타입에 어버트먼트가 들어가거든요. 스크류 어버트먼트가. 그리고 크라운에 이 어버트먼트는 픽스처 내면에 나사로 고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이 어버트먼트 안에 또 나사 홀이 있어요. 그래서 보철물은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아니고 옛날엔 골드 스크류라고 표현했었는데 보철물을 연결하기 위한 조그만 나사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스크류 어버트먼트는 이 어버트먼트 안에. 이게 스크류 타입 보철이고 일반적인 SCRP는 이 어버트먼트를 고정하기 위한 픽스처에 들어가는 어버트먼트 스크류가 이렇게 있겠죠. 스크류 타입의 보철은 스크류 어버트먼트를, 그러니까 어버트먼트 크라운을 뺐을 때 스크류 타입은 픽스처와 스크류 어버트먼트가 남는 거고요. SCRP에서는 크라운을 뺐을 때 픽스처만 달랑 남게 되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한 덩어리로 돼서 빠지게 되니까. 이 차이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스크류 타입과 SCRP의 차이는 크라운을 뺐을 때 스크류 타입은 픽스처와 스크류 어버트먼트가 구강 내에 남게 되고 그 위에 이제 크라운만 빠지는 거고요. SCRP는 어버트먼트를 크라운 똑같이 세멘 타입이랑 똑같이 시적을 하고 조정을 해서 교합 조정도 하고 붙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나사를 풀르면 구강 내에는 픽스처만 남고 어버트먼트와 크라운이 붙어있는 채로 구강 내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잉여 세멘을 제거하고 그리고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다시 구강 내에 스크류로 연결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크라운을 시적할 때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였는데 빼서 다시 구강 내에 연결할 때는 결국엔 어버트먼트와 한 덩어리가 된 크라운을 나사로 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그냥 스크류, 세멘, 리테인드, 프로세시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CRP는 일반적인 스크류 타입과의 차이점 그리고 일반적인 세멘 타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픽스처가 한 3개가 있어요. 픽스처 3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픽스처 3개가 패스가 이래요. 그러면 스크류 어버트먼트는 위에 각도가 이렇게 되게 테이퍼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픽스처 자체의 각도가 틀어져 있다 하더라도 스크류 타입의 어버트먼트로 그냥 조정해서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면 결국에는 중요한 건 픽스처의 패스가 아니라 우리가 크라운을 이렇게 꼈을 때 크라운 3개를 한 덩어리로 꼈을 때 이거를 뺄 수 있으려면 픽스처의 패스는 이렇지만 결국 어버트먼트 자체가 되게 테이퍼가 심하기 때문에 픽스처가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그 덴티움사의 스크류 어버트먼트 같은 경우는 한쪽에 30도씩, 그러니까 스크류 어버트먼트가 이런 모양으로 나사가 있어가지고 픽스처에 연결이 되는데 한쪽 면이 30도씩인가 그래요. 여기도 30도. 그래서 토탈 60도 정도의 각도 차이는 그냥 알아서 여기서 보상이 돼서 그냥 쏙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SCRP다. SCRP인데 픽스처가 이렇게 틀어졌어요. 만약에 픽스처 방향이 이런데 픽스처는 이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에 인터널 서브머즈 타입의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서브머즈 타입의 이 내면 있잖아요. 이 내면 이렇게 내면이 있고 나사가 들어가는 픽스처 내면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각도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쪽이 11도예요. 여기도 11도. 토탈하면 22도잖아요. 그래서 22도를 넘어가는 패스의 차이가 있을 때는 만약에 SCRP로 디자인해서 크라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크라운을 이렇게 붙였다고 쳐봐요. 만약에 픽스처의 패스 차이가 22도를 넘어가면 이거 죽어도 안 빠져요. 그래서 SCRP는 이제 그 픽스처 간의 패스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지만 픽스처의 패스가 맞아야 어버트먼트를 째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픽스처의 패스가 너무 틀어져 있다면 SCRP 타입의 보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꼭 스크류 타입을 써야 된다면 이와 같이 테이퍼가 심한 스크류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해서 나사로 조이는 타입의 크라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위에서 그냥 어버트먼트 패스 맞춰가지고 그 세멘 타입으로 진행을 하거나 해야 되고 SCRP는 결국 크라운을 붙인 다음에 어버트먼트랑 크라운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걸 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픽스처의 패스가 22도를 넘어가는 경우라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서 그때는
SCRP를 만들어서 홀까지 뚫고 크라운을 이제 세면 제거하려고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죠. 오늘 그 세멘 타입과 스크류 타입 그리고 SCRP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사진을 준비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따로 그냥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도 대부분 저희 직원들 보면 다 잘 알아듣길래 그냥 오늘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위생사를 위한 강의 내용들을 준비해서 하나의 세션을 만들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